여러분, 나라에서 세금 깎아줄 테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만든 계좌가 있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개설은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연금저축과 IRP.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딱 정리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동생 어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가 뭔지, 그리고 돈을 넣을 때부터 인출할 때까지 대체 어떤 절세 혜택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 그 돈이 무슨 재원이냐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이 있는 일정한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 있죠. 뭘까요? 국민연금이요. 맞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바로 이 공적연금인데요. 젊었을 때 내고 만 65세가 넘으면 나라로부터 국민연금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연금을 이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인데요.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계좌에 놔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퇴직금 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개인연금은 많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투자 계좌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오늘 이야기할 연금저축과 IRP도 이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IRP는 퇴직연금에도 적혀 있고 개인연금에도 적혀 있는데요. 오, 역시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이 IRP와 이 IRP는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건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건데요. 개인이라는 말과 퇴직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있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RP는 퇴직연금에도 해당하고 개인연금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IRP를 넣을 수도 있고 퇴직금하고 관계없이 IRP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IRP 계좌는 우리 증권사당 하나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계좌를 운용해도 됩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 이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명확하게 다른 계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이런 기본 흐름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에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5세가 되기 전에는 IRP에서 돈을 못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해지를 한다면 뽑을 수 있지만 그러면 16.5%의 기타 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있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등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세무사들이 추천을 하는 걸까요? 총 3가지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할 때는 과세 이연 혜택을 또 받고, 인출할 때는 3.3에서 5.5%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세금만 부담하고 뽑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까요? 네, 했습니다. 환급을 많이 못 받으셨던 분들 혹은 눈물을 머금으며 추가로 납부하셨던 분들은 빨리 이거 하셔서 내년에는 더 환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 900만 원까지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라 함은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엄청나죠. 이 900만 원의 한도는 두 개를 합쳐서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또 600만 원의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600 이렇게 300을 넣으면 우리가 900만 원에 대해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IRP에 900을 다 넣는 경우에도
별도의 IRP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900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저축에 900을 다 넣었다. 이러면 제가 아까 여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600만 원만 가능하고요. 그럼 만약에 연금저축에 700 그리고 IRP에 200 이렇게 넣은 경우에는 얼마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을까요? 800만 원이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저 잘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과연 넣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반면에 IRP는 55세까지 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5세 이전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IRP에 900을 다 넣기보다는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다 하시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곱해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148만 5천 원이요? 그 효과 엄청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도 13.2%인 118만 8천 원까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다 혹은 월급의 소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받고요. 두 번째는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과세이연이요? 과세이연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그리고 해외 주식과 관련된 매매 차익 같은 게 생기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중간에 세금 빠지는 것과 세금 낼 돈까지 같이 투자를 하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 있어서 차이가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출할 때는 저율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출 시 저율과세, 계좌에 있는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5.5%부터 3.3%라는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까지 받은 다음에 이런 저율로 뽑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무사님, 네. 만약에 55세 이전에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즉 16.5%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뽑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건 이 다음에 어떻게든 세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세금을 안 낸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연금저축과 IRP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세금 혜택이 있었죠. 이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 그리고 마지막에 3.3에서 5.5%인 저율과세. 그런데 차이도 있었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우리가 법정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다.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또는 더 정리해줬으면 하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참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